8월 20일 어제 저녁 MBC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관련 집중 취재 기사를 냈습니다. 또한 응급실을 비롯한 응급의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쏟아부은 건보제정도 엄청나다는 기사도 냈었는데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환자분들의 사례를 취재하며 현재 응급의료의 현황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보도였습니다. 크게 3케이스를 보도했었는데 첫 번째는 마비 증세로 대구에서 오신 암 환자분께서 3시간 넘게 대기 중이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인천에서 오신 뇌경색 환자분께서 2시간을 대기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어레인지하는 권역별 응급의료 상황실 전원 현황도 3월부터 7월까지 5,200일 건에 달한다는 것도 언급하였죠. 이는 구급대원 개개인의 이송 문의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119에서 관리하는 응급의료자원 정보 상황판상으로도 서울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방도 아니고 무려 서울에서 말입니다. MBC 보도만 봐도 현재 응급의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구 지역 응급실이 마비 상태라는 글이 올라와 굉장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응급의료 포털 종합상황판을 인용하며 대구 대학병원 응급실 전부가 운영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해 대구에서 대전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구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은 모두 정상 운영 중이고 119 이송 실적 중 대전으로의 이송은 없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응급실은 완전히 샷다를 내려야만 환자분들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실에서의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거나 수술 혹은 중환자실 입원 등의 추가 처치를 할 수 있는 배후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환자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실 베드가 없거나 수술실 혹은 시술실이 꽉 차 있거나 심장내과 전문의 혹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상외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에 대한 최종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대구의 대학병원 상황을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료를 수집한 8월 21일 새벽 1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입니다. 딱 봐도 빨간색이 꽤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질환별로 정리해봤을 때에도 불가능한 질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응급의료에서 말하는 3대 중증질환 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포함하여 특정 질환들에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대구 지역 응급의료 포털 종합상황판 중 특정 질환들을 뽑아 제가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6개의 대학병원 중 3개, 절반만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흉부, 복부 대동맥의 경우에는 정보 미제공으로 표시되어 있는 7곳 경북대병원을 제외하면 5개의 대학병원 중 4개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죠. 뇌혈관 질환은 뇌경색의 경우 역시 6개의 대학병원 중 3개만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 뇌출혈의 경우에는 6개의 대학병원 중 4개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맹장수술, 장폐색, 장천공 등 복부 비회상 질환의 경우 정보 미제공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남대병원과 7곳 경북대병원을 제외하면 다행히 4개 대학병원 모두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식도로 넘어간 이물이나 위장관 출혈 등을 처치하기 위한 성인 응급내시경의 경우 정보 미제공으로 표시되어 있는 7곳 경북대병원을 제외하면 5개 대학병원 중 3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유아 응급내시경의 경우 5개 대학병원 중 2개만이 가능한 상태이죠.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 소아과적으로 응급인 장중첩증의 경우 4개 대학병원 중 어디에서도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것들 중에는 어느 질환이든 새벽 시간대에는 대략 절반 정도의 대학병원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특히 소아 응급진료에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해지는데요. 실제로 각 대학병원별 상황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때문에 닫은 곳 없고 다 정상 운영 중이다라는 말은 적절한 반박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응급실을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환자분들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또한 119가 대전으로 이송한 사례가 없으니 커뮤니티 글은 허위이다라는 말도 적절한 반박이 아닙니다. MBC 보도만 봐도 2케이스 모두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로 전원을 오신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설 구급차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케이스가 소수에 불과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대학병원 인턴을 할 때 사설 구급차를 타고 전원을 많이 가봤으니까요. 즉 대구광역시는 전원 케이스 중 일부인 119의 사례만 가져와서 대전 전원 케이스는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대전으로 전원을 간 사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119의 사례만 가져와서 없다고 커뮤니티 글이 허위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대구 지역 응급실이 환자분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정상 운영 상태라면 대구광역시 이름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는 재난방송은 왜 띄웠던 겁니까? 오래된 것도 아니고 8월 20일 바로 어제입니다.
결국 대구광역시의 반박은 그냥 완전히 샷다 내린 거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선동입니다. 응급실과 대학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암튼 문제 없고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최근에 여러 언론사에서 응급실 뺑뺑이 관련 기사들을 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반박이 가관입니다. 특히 8월 19일에 발표한 보도자료가 눈에 띄는데요. 요약하자면 일부 기관에 한정된 사례이고 완전 마비가 아니라 일부 기능 축소고 향후에 아무튼 정상화 예정이고 해당 병원 진료가 불가하면 다른 병원 가면 된다 이겁니다. 순천향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응급실이 셧다운되었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보였던 반응과 똑같죠. 우려할 케이스도 아니고 일부 병원에 한정된 상황이라며 확산 가능성은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계속 모이면 그게 전체가 됩니다. 또한 해당 병원 진료가 불가능하면 다른 병원 가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환자분들이 특정 병원들로 몰리면 결국 지역 내 응급실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응급의료자원은 한정된 자원이니까요. 그게 전국으로 확산되면 응급실 파탄인 거죠. 대구 지역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경증 환자분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적절히 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동네 병의원이 닿는 주말, 공휴일, 그리고 추석에는 대안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심지어 이번 추석 연휴는 토일 월 화수 5일이고 평일 2일만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 이 사이에 발생하는 환자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MBC 보도에 따르면 응급실의 배후진료 여건 악화로 인해 사망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심정지 환자만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다른 곳 역시 여러 이유로 진료가 불가했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6월 26일 국회 복지위 청문회에서 박민수 차관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을 예상했었다고요. 그러나 파업 등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비책만 있었고 그마저도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공의들은 파업 등의 집단행동이 아닌 개인의 의사에 따라 다들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갔죠. 그렇다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며 가을턴 추가 모집을 하거나 PA 선생님들로 땜빵을 하는 게 아니고 책임지고 이미 대체 인력을 뽑았어야 맞는 겁니다. 예전에 사직서 내고 나간 사람을 왜 붙잡습니까? 조정훈도 그렇죠. 세계의사회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면서 파업을 해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열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눈을 부라리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도 다 열려있죠. 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응급처치와 배후진료가 안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수님들께서 몸을 갈아가면서 열심히 공백을 메꿔 오셨는데 이제는 이분들마저 조용히 사직하시면서 현장을 떠나고 계시죠. 물론 정부는 대책이 없고요. 생각해보면 2월의 대통령실과 8월의 대통령실은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2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고 결론을 이미 내린 사례까지 눈에 불을 켜고 끄집어내서 응급실 뺑뺑이로 몰아가려고 하더니 정작 진짜로 응급실이 붕괴할 위기가 닥치자 입싹 씻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대체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재계약 거부 금지 명령은 왜 내렸던 겁니까? 그때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면 지금은 아닌 겁니까? 앞뒤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는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는 맞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저수가라는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죠.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의사 수를 늘리면 다 해결된다고 하고 있죠. 국민분들의 세금과 건보 재정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느 시점엔 결국 모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무한이 아니니까요. 7월 초에 저는 일반 국민분들께서 의료 멸망을 목도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청문회를 봤을 때 정부는 여전히 사태를 수습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의학교육이든 응급의료 붕괴든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배정희 회의록도 파기했다고 하면서 그저 너네는 알 거 없고 닥치고 받아들여라라고만 하고 있으니까요. 점점 의료 멸망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첫 장면은 응급실 붕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각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한국의료는 이제 없으니 아프지 말아야 하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항상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